예, 외국인 등록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명을 밝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좀 디스카운트 되는데 좀 복잡한 제도로 인해서 요거가 이제 작년 요게 대망의 폐지를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이나 시황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 외국인 동향이 양호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를 계속 투자하자고 얘기하지만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미 이제 개미들의 마음은 국내 증시에서 떠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꾸 곧버스를 하던지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방 투자를 하시는 그런 글 위주로 영상만 좀 조회수가 높고 코스피 상방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금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올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가끔씩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외국인 등록제 폐지 후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한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인데요. 그때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수한 종목은 어떻게 됐고 매도한 종목은 어떻게 됐는지 뭐 매도한 종목까지 보여드리지 않고 매수한 종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떨어졌죠, 여러분. 떨어졌어도 이제 다시 매수하는 거는 최근 거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여러분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금액은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크지만 외국인 크지만 이게 하이닉스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비중 몇 퍼센트가 있느냐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급격하게 사실은 현대차가 시총이 더 낮기 때문에 현대차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 기준이냐 비중 기준이냐로 나눠서 보셔야 되긴 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대로 쭉 눌러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쭉 보세요. 그냥 10위권 되지 않 10위가 좀 넘는데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5위 정도 되겠네요. 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12월 14일입니다. 잘 오르고 있었는데 기관의 매도가 보이시죠? 기관의 매도를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외국인은 들어오는 중에 최근에 살짝 이렇게 되죠. 지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게 외국인의 큰 이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몇 년 전에 하이닉스가 기관이 이렇게 패대기를 쳐서 7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 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 별거 없네요. 2012월 14일 이후에. 그죠? 근데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오긴 하는데 최근에 살짝 빠졌지만은 최근에 계속 들어온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2위 현대차를 보도록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가 그 당시 대비해서 잘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3위 하이닉스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외인 동향 괜찮으면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빠져나가더라도 외국인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잘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예전에 7만원 급락했을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받아주는 거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승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는 저점이 7만 원대였는데 지금 17만 원입니다. 자, 잡소리 그만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외국인 들어오는 거랑 이렇게 주가랑 보세요. 기아입니다. 기아 말할 것도 없죠. 삼성전자 우는 조금 양호하네요. 그죠? 외국인 동향도 좀 양호하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 들어오면서 이건 고평가입니다만은 고평가입니다. 외국인 들어오지만 KB금융 좋지요. 외국인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KT 볼까요? KT도 견조히 들어오면서 좀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가 10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은행주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약간 저는 좋게 보진 않는데 어쨌든 외국인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파르게 단기 50%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얘도 약간 고평가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뭐 작전성이 어떻든 들어오면서 5만원짜리가 7만 4천원짜리 50% 넘게 오르고 있죠. 작전주 HLB 얘네들은 아마도 CFD일 것이다. 증거금 100% 종목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CFD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얘 나중에 엄청나게 꼬라박을 겁니다. 이 중에 진성 외국인과 CFD 의심되는 애들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대다수가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급등이라는 게
현대차나 기아에서 보시다시피 강하게 들어오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위주로 단기는 움직이고 지금은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오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어느 구간에서 또 삼성전자가 더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물론 시가총액상 덩치가 큰 삼성전자가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이닉스는 사실 더 많이 떨어뜨렸고 더 많이 오르는 것일 뿐이지 둘이 완전히 갈라져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반도체 비중이 크고 하이닉스는 거의 반도체 온리죠. 삼성전자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자꾸 이제 개미들이 빠져나갈 때는 올랐어. 이게 개인인데 그러다가 개인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은 개인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조금씩 이렇게 조금 계속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 따라서 본격 상승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조금은 길게 보셨을 때에 조금 추세를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키고는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도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에 있는 하락을 비관하실 건 없는 이유가 여러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 외국인 등록제 폐지 후에 일부 종목에 좀 급격하게 기아, 현대차나 하이닉스 위주로 비중적으로 급증을 해서 그렇지 삼성전자 추이도 절대로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코스피가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에 딸렸습니다. 개인들이 곧보스에 폭주를 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월가가 코스피 선물을 가지고 노는 그 큰 그림에 삼성전자는 현재 이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이 이후에 빠져나간다면은 분명히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비중은 저희는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가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 주력으로 추천드린 종목이 다 외국인 기반의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요 애들 기아 LG전자는 여기서 좀 탈락하면서 떨어졌는데 LG전자는 좀 악재가 있었죠. 냉장고 대규모 소송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외국인 상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제가 강조드린 애 중에 현대모비스가 또 있죠. 현대모비스도 시총이 좀 작아서 그렇지 외국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애들을 좀 잘 보십시오. 심지어 LG전자도 지금 외국인 동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진 않지만은 좀 들어오다가 조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다. 근데 얘도 만약에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얘를 다시 좀 더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이 행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이렇게 상승을 방해한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난 5년간 계속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기관들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연기금도 막 작년에 열배로는 포스코 DX를 고점에서 받아주고 지금 또 제약주 지금 또 일부 올리고 2차전지 올리고 그런데 기관이나 연기금이 오로지 작전 세력 하는데 돈을 다 하고 우량주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다 빠지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외국인 등록제도 하나지만 저는 이런 기관 행태 대다수의 기관이나 펀드나 연기금이 오로지 제약주나 2차전지 같은 작전하는 애들 위주로 고점에서 받아주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돈들을 다 잃어가고 있다. 연기금도 나중에 큰 손실을 날 것 같고요. 이것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외국인 등록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뭐 검은 돈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그것이 우량주로 들어오던 아까 보인 그 중에서 고평가인 애들도 올랐죠. SK스퀘어 같은 애들도. 그렇든 간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 기관의 이 횡포에서 살리느냐 마느냐 거기에 와 있고 일단은 여러분이 보셨을지 삼성전자 한 종목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다 양호하다.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중에서 계속 강조드린 애들이 방금 그런 애들이죠. 그 중에서 LG전자는 좀 작년에 안 좋았고요. 그 외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기아나 현대차는 분기별로 작년 상반기 현대차 강조드렸고 하반기는 기아 강조드렸는데 상반기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르고 기아가 하반기에 더 많이 오르고 그런 디테일까지. 그리고 AI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테마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동향 보면서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외국인 투자하시는 대로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은 또 과거의 하이닉스처럼 크게 오르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AI 테마 자체가 조금은 각자 기업에서 떠든 얘기 있겠고 엔비디아에 떠든 얘기 있겠고 뉴스에서 떠든 얘기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뉴스에서 떠드는 대로만 가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서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때 하이닉스 이때 어떻게 했냐고요?
뉴스에서. 작년 초에 어떻게 했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망할 것처럼. 물론 적자가 나긴 했었죠. 그해. 적자가 나긴 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AI의 뉴스도 개미들을 어떤 방향성으론가 또 이끌고 또 반대로 갈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서학개미들이 반도체 세배 하방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조금 더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개미들이 반도체 상방에 더 우위가 됐을 때, 그때가 기적적으로 엔비디아는 급락하게 될 겁니다. 과거 테슬라처럼요. 어쨌든 하이닉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제가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도 외국인 동향은 괜찮다. 기관 때문이다. 기관 놈들 때문이다. 그보단 외국인이 더 들어오는가 보자. 역시 외국인이 이 세계에서는 호랑이, 얘네는 늑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늑대도 떼거지로 물려오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은 얘네들이 조금 관여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호랑이가 오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미가, 하루 강아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호랑이한테 들러붙는 것뿐이 없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포지션으로 가십시오. 사실은 외국인이 나름 양호한데, 양호하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횡보긴 했네요. 그죠? 그 기간치고는 너무 많이 떨어진 품목이긴 한데, 역시나 외국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이닉스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로 검은 돔들이 입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같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정말 의문이 드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친절하게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시켜줬어요. 이것이 외국인 등록제 폐지와 더불어 외국계 기관, 뭐 골드만이면 골드만과 협의하에 그렇게 해준 건지, 아니면 잠시 총선을 위해서 정치인들의 지시로 그렇게 된 건지. 만약에 골드만이나 JP 모건의 사주를 받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움직인 거라면,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또 대통령한테 막 건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6월까지도 시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여기에 꽂히지 않으려고는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꽂히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여러분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못 가면은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6월까지에 꽂히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도 상방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높게 가져간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니까 나스닥 인버스나 미국 공매도에 너무 크게 베팅하신 분들이 원망하는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이제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강조하는, 작년에 대해서 저를 욕하시면은 글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력으로 강조드린 기아,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다 올랐는데요. LG전자 빼고요. 근데 어쨌든 진짜 주력은 계속 강조드린 애들은 4인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걔네들조차도 장기로 갈 때는 기아, 현대차가 무조건 우량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AI 테마성이다. 실증은 받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운명은 AI 테마가 더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더 견인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미들이 최근 들어서야 이제 조금 매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좀 개미들이 빠져나가야 오르거든요, 주가가요. 아무튼 이후에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또한 이후에 다시금 작년 12월 이후에 현대차나 하이닉스처럼 비중상에서는 현대차, 하이닉스가 거의 탑급이거든요. 기아하고 그런 애들, KB금융 이렇게 해서 이후에도 분명히 또 생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계속 서치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저희는 인버스를 늘려갈 거고, 코스피 투자 비중이 지금 80%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시 줄이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